(2023년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23년도 정부 지원금을 강의한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 자료 때문에 국회까지 쫓아가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 보여드릴게요. 저는 과연 내가 강의할 자격이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항상 묻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댔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험은 저는 수리통계를 전공했는데 입사를 보험사로 입사해서 상품 개발을 10년 동안 하다가요. 피가 뜨거울 때 벤처 붐이 불었는데 그때 H기업에서 사내 창업, 사내 인큐베이팅 벤처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손들고 과감하게 테헤란밸리에 나갔다가 2년 만에 실패에 쓴 경험을 맞고 그 이후로 실패가 자산이 돼서 20년 동안 대표님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20년 중에서 최근 10년, 오래된 거 빼고요. 최근 10년의 역사는 대표님들께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자문했던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냥 겸손하게 달았고요. 정부 지원한 것, 그리고 정책 자금한 것, 절세한 것, 뭐 내용들이 이렇게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수도권이 주력이었는데 실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컨설팅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에 그냥 골목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수도권에서 저를 불러 올라와서 부르게 해서 수도권에서 현재는 하고 있어서 어느덧 하다 보니까 전국구 전문위원이 그냥 됐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꿀정보 TV 채널 한 200개 영상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좀 힘든 것,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정부 지원 사업은 좀 손도 많이 가고 좀 전문 용어로 좀 빡셉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남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영역을 개척을 했는데 늘 생각은 왜 이렇게 힘든 걸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하고도 하고 있으면 대표님도 머리 아프고 저도 머리 아프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개척해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블로그 채널이고요. 핵심은 이제 2023년도 대표님들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빅데이터보다도 더 많은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2023년도 핫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한번 뽑았습니다. 여기를 갖고 이거 9월 달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대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로 해서 지금 이제 삿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백을 만들면 그것보다 국회에서 더 후하게 쳐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빼버리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엄연하게 아직 대정부와 국회가 삿발 싸움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1월, 12월까지 어떻게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래도 예산의 얼개, 어떤 것들은 예산이 없어진 예산도 있습니다. 없어진 예산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어떤 거는 전년 대비 유사한 거 이런 것들을 갖고 내년에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내년 거를 지금 준비해야 좋은 조건으로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닥쳐서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미리 하기만 하면 특히 11월, 12월 달에 미리 결정해서 준비한다면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했고요. 무려 2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거 머리 되게 아프고요. 책도 무거워 몇 킬로 되더라고요. 이런 건데 나머지 산자부, 가계부, 노동부가 있는데 나름대로도 확인했는데 확인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7가지를 그래서 선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중기부는 중소벤처부, 중기부 산하의 소진공이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 4,900만 원짜리 스마트 공방인데 이 스마트 공방이 아주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 스마트 팩토리랑 서로 맞물리고 스마트 팩토리 제도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내년도 스마트 팩토리 예산 중에서 기초 예산 사라진 거 혹시 아십니까? 사라졌습니다. 혹시 내년에 스마트 팩토리 하시려고 하는 대표님? 안 됩니다. 스마트 공방인데 스마트 공방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시간에 뭐 어떤 창업 특례, 뭐 가업 여러 가지 상속 봉제 특례 요건이 있듯이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중소벤처부 중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 바우처 5천만 원짜리인데 다 현금입니다. 갚지 않는 자금, 무상 자금이에요. 이거 제조기업만입니다. 원래 혁신 바우처가 이름인데 제조업이라고 붙인 거, 원래 이런 식의 이름은 아닌데 제가 붙였습니다. 대표님들이 그렇게 안 불려지니까 제목 자체로 단어가 주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혁신 바우처. 도대체 무슨 어디서 저런 단어를 만들었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붙인 겁니다. 5천만 원 제조업 혁신 바우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세 번째, 과기부 데이터진흥원. 아주 뜨겁습니다. 데이터진흥원에서 하는 데이터 바우처. 저게 뭔지 모르시는 대표님도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저게 저런 거야? 나한테도 해당이 돼? 혹시 여기 제조업 대표님들 참여하셨을 텐데 스마트 팩토리 진행하신 대표님도 계실 텐데 데이터 바우처가 나한테 해당이 돼?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해당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 7천만 원으로 만약에 어떤 AI가 우리의 스마트한 생산 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것들을 우리 AI가 만약에 판단해서 최적화해서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제조업은 제조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중국의 가공 공장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다품종 소량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거가 우리 제조업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입니다. 과기부가 수행하는 거예요. 데이터진흥원에서 하는 7천만 원. 네 번째,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 1억 원입니다. 요거 내년이 일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했다가 사라져라고 하면 밑돌 빼라고 한다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 3년 예정된 사업이었어요. 빠지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속으로 기원을 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1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노동부 광역단체가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도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고요. 여섯 번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인데 예비 창업부터 7년까지 있는 사업이에요. 자금은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있는 이 사업인데 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이거 선정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R&D를 선정했는데 이렇게 7개를 선정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별도로 강의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강의해도 될 얘기인데 대표님들이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뽑았습니다. 이렇게 7개 사업이고요. 4,900만 원짜리 스마트 공방. 이게 뭐냐?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사업 목적은 간단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혹자는 우리 공장이 제조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화 장비 하나쯤 들어오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걸로 끝내시는 대표님 있는데 자동화 장비만 들어오면 그냥 전문 용어로 장비 팔아주는 건가? 국가가? 이런 얘기잖아요. 장비 팔아주는 것도 들어가지만 자동화 장비 어떤 공정이 1, 2, 3이 여러 가지 수작업도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위험도 있고. 이 1, 2, 3이라고 하는 공정 프로세스를 자동화 장비하는 거에 절반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MES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는 거가 합산된 걸로 4,900만 원 예산을 뽑을 수 있다면 오케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소공인이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데이터하고 자동화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세부적으로는 자격은 10명이 안 돼야 됩니다. 10명 미만. 10명 미만, 10명이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방법이 있다면 인력을 조정하면 되겠죠. 신청할 당시에. 자, 업종은 제조업. 그리고 요건 중에 핵심은 중소벤처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끝. 그러면 됩니다. C코드로 들어간 10인 미만이고. 작년에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직원 중에. 연구원은 사람에서 카운트를 빼줍니다. 혹은 뭐 임원은 빼준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은 시점에 따라서 그 해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3년차, 내년이 4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아주 디테일한 거는 공고문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고요. 어쨌든 1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기업이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은 4,900만 원이 정부 지원이에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자부담이 30%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70%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회사가 30%를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거가 총 사업비가 7천만 원 중에서 국가는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2,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도 절반은 인건비로 퉁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숫자상으로 그냥 재무제표 상에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거는 1,000만 원, 약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실제 자부담은 내가 부담하는 현금과 정부 지원하는 현금 따진다면 약 6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약 1,000만 원 정도니까 실제로 자부담률은 20%가 채 안 되죠. 우리나라 지원 사업 중에서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고 좋은 이런 거죠. 이걸로 꽤 많은 소기업, 제조업체들이 아주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경쟁률을 한번 봤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경쟁률을 봤는데 경쟁률이 작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 경쟁률이 한 3, 4대 1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모집을 합니다. 지역별로이기 때문에 지역에 좀 높을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내년은 연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시작되거든요. 이거는 1월, 2월 달에 시작되는 지원 사업인데 예산은 지금 중소벤처부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한 50%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줄지는 않겠구나. 그래도 중소벤처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좋은 경험을 해서 카더라,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도 한번 해봐 이런 얘기들이 광범위하게 돌고 있는 아이템이라 경쟁률은 더 높아질 걸로 숫자도 늘어날 거지만 TO도 늘어날 거지만 경쟁률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늘어나니까 실제로 예산표입니다. 예산표를 따졌더니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이 있고 수정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 대비는 20%, 당초는 50%니까 한 중간값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늘어나는 걸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부분을 봤고요. 따라서 결론, 미리 준비하시는 대표님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리. 11월, 12월 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공방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 수량이 아주 많습니다. 뭐 합격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뭐 비법 노하우 별의별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합격 방법 준비하시면 미래만 챙기신다면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림을 그려봤어요. 대한민국의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나의 공정과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정부 지원의 힘을 이용해서 공정을 세팅할까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마트 공방 4,900만 원짜리 제도가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제도랑 한번 연계해 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혹시 도입된 기업 혹시 있으시면 기초 단계나 고도화 단계 도입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있을 텐데 쑥스러우신 걸로 알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기초 단계, 고도화 1, 고도화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정 과정들이 이렇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스마트 팩토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사실. 단 상생형이라 그래서 포스코가,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이런 걸 상생형이거든요. 상생형에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라는 이런 이름의 것은 정말로 박터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스마트 공방, 지금 중소벤처부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공방으로 대거 몰리겠구나. 이런 환경 때문에 TO는 늘어나지만 경쟁은 만만치 않겠구나. 근데 저걸 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원사업 골라봤습니다. 5천만 원 제조업에 대해서입니다. 혁신 바우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금은 현금인데 아무 데서 가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급식 바우처를 뭐 유흥가 가서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바우처라는 이름은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용처가. 나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지만 사용처가 정해져. 그게 그냥 바우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혁신 바우처는 이 바우처를 중소기업한테 제공해 주면 그걸 써서 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라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 혁신 바우처 5천만 원이 도대체 내가 먹는 메뉴가 뭐길래, 뭐 메뉴판을 한번 봤어요. 이걸로 한번 봤습니다. 제 유튜브 썸네일에 핵심만 담아놨잖아요. 시제품 광고비구나. 디자인도 있네. 특허도 쓸 수 있네. 동영상도 할 수 있네. 포장 디자인도 할 수 있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메뉴는 100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한 200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받기만 하면 실은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공짜 돈이잖아요. 물론 대가가 있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가 정답인 것 같은데 만만치 않아요. 치열합니다. 준비도 치열합니다. 정리해봅니다. 매년 3, 4월 연초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겠죠. 정부 지원금 5천인데 대상 기업이 매출 120억 이하이면 됩니다. 혹시 여기 120억 초과이신 대표님은 연말 결산할 때 어떻게 좀 조절을 하셔서 연초로 넘기셔도 되고요. 뭐 200억 된다. 그거는 내 리그가 아니니까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시고요. 120억이 안 되는 제조 기업이라고 하면 다 도전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부담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는 돈, 자부담이 10%, 20% 이렇게 높아진 50%까지인데 국가가 주는 돈을 잘라 먹는 게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부담 50이라는 말은 국가 5천, 개별 기업 5천, 1억 원이 총 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을 준다는 게 이 자부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부담은 각각마다 다 개념이 다릅니다. 자부담 계산 방식 간단하게 하면 이렇죠. 그래서 정부가 90, 80, 70, 50을 준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정해지는 5천만 원을. 저렇게 준다는 건데 자부담이 10%, 50%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3억 원 이하의 기업은 자부담이 10%예요. 총 사업비가 5,555만 원인데 자부담 555만 원만 내라. 만약에 우리 기업이 100억의 우리 대표님 기업이 100억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5천 줄 테니까 같이 1대1로 같이 해라. 5천만 원 내라.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원짜리 메뉴를 써라라고 하는 게 이거의 취지입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메뉴판이 이렇습니다. 메뉴판. 점심에 맛있는 메뉴 드셨을까요? 햄버거를 드셨을까요? 메뉴판입니다. 컨설팅,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는 커다란 메뉴판에 가장 인기 있는 항목들이 이거와 이게 인기 있습니다. 어떤 거가 되냐면 저 컨설팅 영역들은 대표님들이 경험해 보니까 저쪽보다는 기술 지원과 마케팅이라는 영역 쪽으로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다만 얼마를 쓰더라도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메뉴라는 것이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로 5천만 원을 다 쓸까? 한도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한도.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1,500만 원 한도, 5천만 원이지만 3개 메뉴를 골고루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다 쏠려서 쓰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메뉴판마다 항목들이 있습니다. 리미트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100가지 항목인데 200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는.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작년도 올해 경쟁률을 봤더니 이게 치열합니다. 경쟁률을 봤더니 이래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다릅니다. 서울, 경기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 대신 그만큼 뭔가 지원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금방금방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요. 약점이 좀 있다는 거죠. 원거리, 지방이라든가 여기는 경쟁이 다소 낮습니다. 어떤 대표님이 합격을 했대요. 굉장히 뭐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충청도예요. 충청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징 때문에 합격을 한 거지만 경기도로 왔다 그러면 불합격할 요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서울, 경기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티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마다 지방청별로 다 경쟁이 따로 내는 합쳤더니 수도권은 4, 5대1 박 터지고요.
지방은 한 3대 1 정도 돼서 합산해서 한번 평균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예산 편성을 봤더니 10% 축소. 그래서 경쟁은 더 치열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봤더니 10% 마이너스 9.7이에요. 예산에서 10% 깎였어요. 그럼 국회 가가지고 어떨까? 조금 더 깎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다. 높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이 자료에는 10% 깎였는데 국회의원이 야 이건 더 올려 라고 하는 과연 그런 소신 국회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어쨌든 10% 축소 20%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따라서 결론 미리 준비하시는 분 거 일찍 일어나는 새 연말에 준비하시고 내년에는 오픈하면 그때 신청할 수 있어야지 그때 돼서 준비해가지고 서류는 어떻게 되냐 이러죠. 그럼 머리 아픕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미리 준비하시는 대표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지 닥쳐가지고 이거 막 긴급하게 돈 더 준다 그래도 어려운 이런 것처럼 시중에 특급 집행료처럼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1년부터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합격 전략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 오픈해도 돼 할 정도까지 오픈해놨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럼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합격 전략 한번 구조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 기업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 한번 설계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도대체 스마트 공방과 스마트 팩토리와는 어떻게 연관될까? 관련이 다 됩니다. 다 관련이 돼요. 제조와 관련한 거잖아요. 다 관련이 됩니다. 우리 기업이 위탁 제조라도 가능합니다. C코드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조도를 점점 스마트 공방, 팩토리, 혁신 바우처, 데이터 공정 개선, R&D까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계도를 오늘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